아하하, 영상에 들어오셨군요. 영상에 들어오셨으면 너무 반갑습니다. 들어오셔서 나가시지 마시고 처음에 한 3분 5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요, 자리 지켜주시면 나중에 라오스 오시면 제가 맛있는 쌀국수 한 그릇씩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라오스가 이제 벤차 뒤에 트럭에 아이들 휴대용 풀장을 막 사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송프란 물축제를 나름 준비하는 거지요.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에어컨 안 키면 안 되고요. 저녁 때도 에어컨 키고 선풍기 착하게 돌리면서 지내는 시기가 왔더랍니다. 오늘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긴급 상의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뭐 BMTN에 와 계신지 한 2달 됐대요. 그래서 아니 2달 됐으면 미리 좀 연락을 하시지 그렇게 지금 연락을 하시냐고. 아니 사정이 있어서 아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또 시내 전화 라오스 유심 심 넣고 전화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라오스 전화를. 라오스 전화 통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 동독대학교 쪽에 조금 외곽에 2개월 보름 정도 살고 계신데요. 혼자 사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이혼한 지가 한 10년 돼서 라오스 아가씨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시냐고. 근데 무슨 일이시냐고. 라오스 아가씨랑 같이 지내면 뭐 제게 크게 도움 받으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와서 이제 자동차도 한 대 렌트를 하고 그 전원주택 같은데 한가한데 그렇게 살고 계셨더래요. 근데 이제 그 진입로가 비포장이에요. 먼지가 많이 난답니다. 먼지가 많이 나니까 라오스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물을 뿌려대요. 먼지를 재우기 위해서. 이 라오스 분들이 보면은 정말 남의 얘기 안 하고 험담 안 하고 강한 부정의 뜻을 남에게 전달 잘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참아요. 그러니까 뭐 늘 수시로 다니는 승용차와 모터사이클이 많으니까 집안으로 먼지가 날리고 빨래를 널을 수 정도 환경이 안 되니까 그냥 말없이 물을 뿌렸는데, 얼마 전에 차 지나가는데 물을 워낙 많이 뿌려놔서 저도 요즘 남이 등원시키면서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 먼지 흙길에 물들을 뿌려대 놓으니까 정말 뭐 이 진흙탕이 돼버리는 겁니다. 저야 뭐 감수하고 다니죠. 며칠에 한 번씩 세차장 가서 물 한번 쫙 뿌리고 세차하고. 이분이 이제 자기 차량에 진흙탕이 튀고 물을 뿌리니까 문을 열고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화부터 냈나봐요. 옆에 있던 아가씨가 이제 말렸대요. 화를 내니까 그쪽에서도 한국말은 모르지만 화를 내는 자체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거든요. 이 라오스나 태국에 와서 목소리 크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태국은 보복당합니다. 그나마 라오스 사람들은 워낙 착하고 심성이 고우시니까 잘 넘어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고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얘기하니까 위협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래도 좀 옥신각신 좀 시비가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아침 저녁으로 앞을 지나다녀야 되는데
그때마다 뭐 서로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그랬나 봐요. 손가락으로 욕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금기입니다. 특히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물을 가리킬 때도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이렇게 가리키면 이거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 가서 이거 하는 거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의 골이 깊어졌대요.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라이반이 찾아왔더랍니다. 당신은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는 게 좋겠다. 당신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민원이 들어왔다. 쉽게 얘기해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의 신고냐? 그 마을에 한국 분들이 라오스 여성이랑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랍니다. 커플들이. 당신은 여기 와서 라오스 여성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나라 법에는 당신은 체포될 수 있고 구금될 수 있다. 추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 같이 사는 아가씨한테 라오스 사람이니까 경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뭐 어떤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하얘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는 이야기만. 그래서 아니 네가 동네 사람이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야기를, 화난 거 아니에요.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수습을 해봐라. 자기는 모른다. 라오스 분들은 그래요. 그런 일에 자기가 연관이 돼 있어도요, 직접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의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일이다 생각하니까 자신은 빠지고, 잠깐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서 카메라를 뒤로 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급적 안 찍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 하다가 자기를 이제 여기 오게 해준 한국 분에게 의논을 했나봐요. 그분 하는 얘기가, 그분이 여기 얼마나 오래 계신 분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제가 신원 파악은 하지 못했어요. 그냥 잣가라고 그래. 무시해버려. 개 무시해버려. 지들이 뭐 어떡할 건데, 우리 외국인인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분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집에 가서 사과를 하고 빨리 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모르는 곳으로.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나면 표출을 하죠. 그리고 폭발을 합니다.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충돌하고 며칠 후에는 화해를 하든지 뭐 의조를 하든지 방법을 냅니다. 근데 라오스 사람들은 그대로 현재 진행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풀어지려면 굉장한 오랜 시간이 가고요. 응어리진 것을 반드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게 만들고, 그러나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 뭐 내가 신고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기분 나쁘다,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더 무서운 거죠. 한국 같으면은 막 주변에 얘기하고 소문을 내니까 먼저 이렇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만하면 한번 붙어볼 수도 있고, 나보다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후퇴할 수도 있고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라오스나 태국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이는 곳에서 나를 쏜다면 피할 수가 있고 뭐 방탄복을 입고 다녀요. 그러나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각도인지도 모르는데 예측 불허로 화살을 쏘아댄다면 그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위에 맞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 곳에 그나마 맞으면 빨간 약 바르고 툭툭 털고 일어서서 갈 수 있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 있는 곳에서 막 떠드는 사람보다 침묵의 상대가 훨씬 무섭다는 거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여기 오시면, 라오스나 태국 분들이 우리보다 작잖아요, 좀 체격이. 그리고 말소리가 안 크니까 좀 무시하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저 서구 유럽이나 미주 이런 데 가면 골격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거기 가서는 큰 소리 못 냅니다. 다 목소리 작아지다가 동남아시아 오면 이 사람들은 또 워낙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잔잔하게 웃어주니까, 그 웃어주는 게 모두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 웃음 뒤에는 어떤 다른 면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웃는 얼굴 뒤에 활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무서운 거죠. 얼굴이 시뻘개져서 목이 탱천해서 총칼을 들고 있으면 나를 저격하는구나, 피해갈 수가 있지만, 라오스, 태국은 제가 그 전에 영상에 보면 간혹 뱀처럼 차갑고, 또는 속을 알 수 없는 무표정 속에 칼을 품은 민족이 태국 민족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 그 동네를 따라가서 라오스 사람도 아닌데 미안합니다. 다소 그 한국인의 그 문화 속에, 한국은 이렇게 길에다 물을 뿌리면 다들 싫어하고 뭐라고 의사표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서로 전달의 부족함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36개 주랭랑 빨리 그 동네에서 나오세요. 그 라이반이 한 번 와서 경고를 했는데 그대로 계속 보란듯이 살고 또 그 앞으로 차를 타고 지나다니고 먼지를 내고 하면, 그때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라오스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 라오스 여성들이랑 여기 그냥 뭐 공공생활 하는 거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한 달 살기를 하시더라도 안전한 주거 형태, 시크릿, 내 비밀이 보장되는 곳에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나 하고 싶은 거, 나 즐기고 싶은 거 그렇게 지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술에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난다면 누구든지 몰아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한민국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는 이방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제 지난 영상에 그랬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온 석학 박사님이 이곳에 와서 라오스 생활하면서 라오스 내 집안 청소해주고 나 간단한 심부름 해주는 매반, 가정부하고 법적으로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홈그라운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는 외국인이 오면 뭐 잘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래서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와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월급 좀 덜 주거나 늦게 주면 바로 그 고용주를 벌금 처리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구금까지 하는 외국인 친화 정책을 피고, 외국인이 불법 체류해서 잡히면 태국은 무조건 돈 뜯고 이상한 유치장에 인권 말살된 곳에 놓아가지고 한 더위에 찜통 속에 놓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을 하는데, 대한민국 이민국 외국인 격리 수용소 갔다 온 외국인들이 하는 얘기는 한국은 불법 체류할 만하다. 추울 땐 히터 나오고
더울 때는 에어컨 나오고, 아침 되면 계란 후라이 올려가지고 고기밥에 오뎅 국물에 따뜻하게 밥을 준다. 삼십세끼 먹고 살쪘다. 한국의 이민국 수용소가 그립다. 뭐 이런 사람들 저 봤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라오스나 태국에 와서 사시면서 절대로 붉은 얼굴, 화난 녹이 띈 얼굴, 소리 지르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사람을 쿡 찔른다거나 이런 거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 하려고 더운데 캠콩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앉아가지고 벽 비치면서 우리 집 베란다에서 1층 영상 컷 찍으면서 콩나라, 배나라, 감나라 하면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구독하셨으면 매일 봐주시는 거. 저에게, 라미에게, 우리 라미 엄마 세 식구에게 라오스에서 기꺼이 라오스를 전하며 살아가는 영상지기로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